바람 한 점 없는 만추의 오후, 서울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길은 낙엽 구르는 소리마저 숨죽인 듯 고요했다. 그 고요를 깨고 한 노인이 낡은 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고급 갤러리 2탄 앞에 섰다. 빛바랜 개량 한복 차림에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과 함께 어떤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서진, 한때 조선 나전치기의 맥을 잇는 마지막 장인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잊혀진 이름이었다. 며칠 전 그는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혼을 담아 만들었던 나전함, 운항문 나전함, 이 예담 갤러리를 통해 해외 부호에게 팔릴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함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었다. 그의 젊음이었고 스승의 가르침이었으며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과거의 오해로 인해 잃어버렸던 명예 그 자체였다. 갤러리 안은 밖의 고즈넉함과는 대조적으로 화려하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꾸며진 실내에는 값비싸 보이는 현대 미술품과 전통 공예품들이 조화로운 듯 부조화스럽게 진열되어 있었다. 젊고 세련된 차림의 강태준 대표는 수화기 너머로 VIP 고객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직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서진 노인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자 입구에 서 있던 직원이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어르신,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희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만.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였다. 박서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강태준 대표를 만나러 왔소.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이내 강태준 대표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속삭였다. 강 대표는 수화기를 잠시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리며 박서진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웬 불청객인가 하는 귀찮음이 역력했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바쁘십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하시죠. 박서진은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아니, 직접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소. 내 작품에 관한 일이오. 그의 단호한 어조에 직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다시 강 대표에게 향했다. 마침내 강태준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박서진에게 다가와 위아래를 훑어보며 마치 값싼 물건을 감정하듯 냉정한 시선을 보냈다. 찾아오신 용건이 무엇인지요, 어르신?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내 이름은 박서진이요.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기 VIP룸 안쪽에 전시된 운항문 나전함은 내가 만든 것이요.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비웃음이 떠올랐다.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게 뭐 어쨌다는 말씀이신지? 그 함을 내가 다시 사겠소. 박서진의 말에 강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어르신,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 나전함이 어떤 물건인지, 가격이 얼마인지는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강태준은 조롱 섞인 말투로 되물었다. 이미 해외의 유명 컬렉터와 계약 직전입니다. 어르신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이 아닐 텐데요. 박서진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얼마요? 얼마면 되겠소? 글쎄요. 강태준은 과장된 몸짓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어르신의 전 재산을 다 합쳐도 부족할 겁니다. 괜한 시간 낭비 마시고 이만 돌아가 주시지요. 저희는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는 박서진에게 등을 돌리며 직원에게 눈짓했다. 당장 쫓아내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젊은 큐레이터 이수연은 이 모든 광경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박서진 노인의 초라한 행색 너머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지만 강 대표의 위압적인 태도에 감히 나서지 못했다. 박서진은 쫓겨나듯 갤러리 문을 나섰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그의 앙상한 어깨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운항문 나전함. 그것은 단순한 재물의 가치를 넘어선 그의 산과 명예가 걸린 문제였다. 과거 그는 한순간의 모함과 오해로 공예계에서 매장당했고 그 과정에서 나전함은 헐값에 그의 곁을 떠나야 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장인의 자존심이었다. 박서진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운항문 나전함을 되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한때 그를 따르던 몇 안 되는 제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보았지만 그들 역시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다. 과거 그가 도움을 주었던 이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의 고고한 성품과 달리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한편 이수연 큐레이터는 그날 이후 박서진 노인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내 작품이라고 말할 때의 그 절절함.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갤러리 자료실로 향했다. 먼지 쌓인 서가에서 오래된 미술 잡지들을 뒤적이던 그녀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서진이 자신이 만든 듯한 나전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운항문 나전함의 초기 스케치로 보이는 그림과 함께 나전칠기 명맥을 잇는 젊은 장인 박서진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다. 이럴 수가. 이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기사에는 박서진의 예술 세계와 그의 작품에 대한 찬사가 가득했다. 하지만 기사 말미에는 그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활동을 중단했다는 짧은 언급이 있었다. 이수연은 직감했다. 박서진 노인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잊혀진 혹은 억울하게 잊혀진 거장이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박서진 노인의 작은 공방을 찾아갔다. 인사동 외곽의 허름한 골목길 끝에 위치한 공방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장인의 혼이 깃든 공구들과 미완의 작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박서진은 그녀를 담담하게 맞이했다. 이수연은 조심스럽게 과거의 기사에 대해 물었다. 박서진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는 장인이었으나 경쟁자의 시기와 모함으로 인해 공금 횡령이라는 누명을 쓰고 공예계에서 매장했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운항문 나전함은 그의 손을 떠나 행방이 묘연해졌고 그는 깊은 절망 속에서 세상을 등진 채 살아왔다고 했다. 그 함은 내 결백을 증명할 마지막 희망이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삶의 진실이 담긴 그릇이란 말이요. 박서진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이수연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태준 대표의 비윤리적인 행태와 박서진의 안타까운 사연 사이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겪었다. 한낱 월급쟁이 큐레이터로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 안의 정의감과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다. 제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서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은 미소였다. 강태준은 운항문 나전함의 해외 판매를 서두르고 있었다. 그는 유명 미술 평론가를 매수하여 나전함에 대한 과장된 찬사를 담은 기사를 내보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나전함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미술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강태준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셔널 갤러리 예담의 명성을 한층 끌어올리고 막대한 이익을 챙길 생각에 들떠 있었다. 이수연은 박서진을 돕기로 결심한 후 갤러리 내부 정보를 몰래 빼내어 그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해외 구매자와의 계약 진행 상황, 구매자의 신상 정보, 계약 조건 등. 박서진은 이수연이 가져다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금 마련에 나섰다. 그는 평생 간직해온 돌아가신 아내의 유품인 작은 금비녀까지 내놓으며 돈을 긁어 모았지만 강태준이 부르는 나전함의 가격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점점 짙어져 갔다. 그러던 중 이수연은 우연히 갤러리 근처의 오래된 표구사 일신당에 들렀다가 표구사 주인 김영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김영감은 인사동에서 수십 년간 표구사를 운영해온 터줏대감이었다. 이수연이 무심코 박서진 노인에 대해 언급하자 김영감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박서진 선생? 그 양반이 아직 살아계셨단 말인가? 허허, 내가 젊었을 적에 그 양반은 이 바닥에서 신의 손으로 불렸지. 성품도 대쪽 같으셨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타까운 일이었어. 김영감은 박서진이 과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라졌던 일과 그의 작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이수연은 김영감의 증언을 통해 박서진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수연은 과거 자신이 인턴 시절 알고 지냈던 정의감 넘치는 한 문화부 기자에게 연락하여
이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또한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에도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드디어 운항문 나전함의 해외 구매자와의 공식 계약 체결일. 갤러리 예담은 아침부터 취재진과 미술계 인사들로 북적였다. VIP룸 중앙에는 눈부신 조명 아래 운항문 나전함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강태준은 최고급 맞춤 정장 차림으로 만면에 미소를 띤 채 해외 구매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사업적 야망이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샴페인이 터지고 축하의 말들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바로 그때 갤러리 문이 열리며 박서진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이전보다 더욱 초췌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노인네가 또 왔잖아. 강태준의 얼굴이 일순간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경비는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노인네 끌어내. 갤러리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해외 구매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취재진들은 흥미로운 가십거리라도 생긴 듯 카메라를 박서진에게 향했다. 경비원들이 박서진에게 다가와 그의 팔을 잡으려 할 때 박서진은 그들을 조용히 만류하며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비단 보자기에 싼 꾸러미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내 대답이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보자기가 웬 말이오? 설마 그 안에 든 푼돈으로 이 함을 사시겠다는 건 아니겠지? 박서진은 말없이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몇 장의 서류 뭉치와 빛바랜 통장 하나였다. 강태준과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과 조롱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박서진은 침착하게 첫 번째 서류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놀랍게도 운항문 나전함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신청서 사본이었다. 신청인란에는 박서진의 이름과 함께 저명한 원로 국문학자이자 문화재위원인 석지 선생의 추천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갤러리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어서 그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명의로 발급된 추천서로 운항문 나전함의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가적 차원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서진은 빛바랜 통장과 함께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통장의 잔고는 그의 예상대로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꺼낸 서류 봉투 안에는 최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토지 보상금 지급 증명서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그의 선친이 가세가 기울기 전 독립운동 자금으로 국가에 기부했던 임야가 최근 신도시 개발 부지로 수용되면서 지급된 보상금이었다. 박서진 자신도 잊고 있었던 마치 하늘의 도움과도 같은 돈이었다. 그 액수는 운항문 나전함의 현재 시가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순간 갤러리 문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열리며 문화부 관계자들과 이수연이 연락한 양심적인 언론사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갤러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해외 구매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허름한 차림에 놓인 박서진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초라한 행색 뒤에 숨겨진 진실의 무게가 마침내 세상을 향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박서진의 정체와 그의 자금력, 그리고 운항문 나전함에 얽힌 기구한 사연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과거 그가 당했던 모함과 그로 인해 잃어버렸던 명예, 그리고 되찾고자 했던 작품에 대한 절절한 이야기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강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화려했던 사업적 야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박서진은 담담한 목소리로 운항문 나전함을 정당한 가격, 아니 강태준이 해외 구매자에게 제시했던 금액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구매 의사를 밝혔다. 그것은 강태준의 탐욕에 대한 통렬한 일침이자 빼앗겼던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만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오. 강 대표는 오늘 그 값비싼 교훈을 배웠기를 바라오.
박서진의 차가운 말에 강태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이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서진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 숙여 사과와 감사를 전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선생님을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박서진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표구사 김영감 역시 감격에 겨워 박서진의 손을 잡고 그의 귀환을 축하했다. 박서진은 마침내 되찾은 운항문 나전함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그의 분신. 그의 눈가에는 회한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잠시 후 그는 주변을 둘러싼 기자들과 사람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함은 이제 제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제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 주었고 우리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여 이 운항문 나전함을 국립공예박물관에 기증하여 더 많은 이들이 우리 문화의 혼을 느끼고 후학들이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의 말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사건 이후 강태주는 미술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고 탈세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갤러리 예담은 결국 문을 닫았다. 반면 박서진은 잊혀진 장인에서 하루아침에 다시금 존경받는 원로 공예가로 재조명받았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교훈을 남겼다. 몇 달 후 따스한 봄햇살이 가득한 어느 날, 박서진은 정부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새로 마련된 작고 아담한 공방 겸 전수관에서 젊은 제자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작업대 위에는 새로운 나전 작품이 섬세한 손길 아래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국립공예박물관에 기증되기 전 잠시 머무르고 있는 운항문 나전함이 은은한 빛을 발하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서진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미래를 향한 희망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의 손에서 피어나는 또 다른 아름다운 전통 공예품들이 우리 문화의 맥을 꿋꿋이 이어갈 것을 예감케 하는 눈부신 봄날이었다.